자, 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오랜만에 뵙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거의 좀 오시기가 힘들어서 거의 분기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어요. 교보증권 송파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분기에 한 번씩 오시면서 참 좋은 종목을 이제 던져주고 가시면 3개월 있다가 와서 수익률 확인해보면 괜찮고 네. 저희도 알톤 스포츠를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한 20에서 30%? 30% 정도 주가 상승했었고 저희가 알톤 스포츠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동시만기일은 좀 무난하게 지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일단 오늘 좀 약한 것 같아서요. 네, 올해 아마 연초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 올해 시장 전망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오히려 1, 2월 달 지금 연초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랠리가 있었고 이 3월 달은 지금 조정 장세를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 올해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장세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있고요. 네. 또 그리고 4월 달 되면은 또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엔 지수보다는 개별 업종이나 그 종목 이슈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최근에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IT 쪽과 바이오 쪽 뭐 계속 왔다 갔다 시소를 타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어차피 자금이 이제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도체 장비 소재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많이 빠졌고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이유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고요.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주잖아요. 네. 제약바이오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뭐 신규주 중심으로의 상승과 또 그리고 5G는 지금 뭐 올해 뭐 내년 계속 테마가 될 것 같아요. 네. 5G는 최근에 S10이 출시가 되면서도 계속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보안 관련주도 그렇고 5G와 모든 관련된 관련주는 좀 주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급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도 좀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제 추정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사실은 한국은 전체 세계 시장에서 일부분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까에 대한 고민일 것 같은데 지금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선진국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뭐 유럽 경기도 썩 좋은 상황은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돌아서는 네네.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또 위험 자산인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순환적인 또 투자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중국은 특히 미중 분쟁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또 화해에 대한 기대감들 네네. 그러면서 실흥국으로 좀 자금이 몰리는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역시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달러가 지금 강세 기조입니다. 근데 네. 지금 뭐 여기 현재 시점에서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게 달러 역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이렇게 약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 자산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의 당분간 매수세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이슈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이제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해서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작년 회계 이슈를 떠올려 봤을 때 회계 이슈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했을 당시 만약에 잡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이 이슈는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적용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주가만 본다면 작년 10월이 아마 네. 가장 매수 기회가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수도 하락했었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그때가 이제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대감 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좀 차별화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제 임상 3상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메지온이나 그리고 또 뭐 지트리비엔티, 바이로메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좀 하나 좀 특징적인 점은 신규 상장 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예를 들자면 비피도라고 네. 유산균 비피더스. 네, 비피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유산균 회사 이제 그런 매출로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쪽에 또 이제 신약 개발로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기업의 가치가 너무 싸다라는 이야기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뭘 반영하냐면 최근에 유틸렉스나 큐리언트,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그 봐왔던 기업들보다 새로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또 수급이 몰리면서 또 주가도 다시 한번 또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3월 말이면 미국에서 아마케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마케 관련된 기업 말씀드렸지만 뭐 유틸렉스나 뭐 큐리언트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관심이 시장에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유틸렉스와 큐리언트요. 네.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기업이고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티 등 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플랫폼 기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큐리언트 같은 경우도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주가도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회사들을 보실 때는 최근에 뭐 유전자 치료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 치료제 네. 정말 많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N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걸 먼저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임상이 허가를 받고 또 진행이 되면서 결과가 나오고 네. 또 1상에서 2상 넘어가고 이런 단계별로 지나오고 보니까 주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예전에 바이로메드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만 원대에서 바이로메드야 뭐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지금 네. 30만 원까지 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임상의 진행 단계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바이오주 투자할 때 바이로메드처럼 한없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뭐 반토막이 뭡니까? 그 이하까지 떨어지는 종목들도 꽤 많아서 그리고 좀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유틸렉스나 큐리언트는 이제 4월 암학회를 대비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의견이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그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있다라는 점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이벤트성 매매도 많이 지금 시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 중요한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바이로메드나 메지온이라는 회사도 네. 보면 한 6, 7년, 7, 8년 맞아요. 지나야지 그런 그 뭐 10배, 뭐 5배 네, 이렇게 네. 올라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바이오주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주가의 상승 탄력은 뭐 며칠 만에 나타나곤 하니까요. 좀 길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점에 샀다가 물렸다는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자꾸 이 변동성에 이제 노출이 되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성환 부장의 관심주 드디어 알톤 스포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알톤 스포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해주셨으니까 네. 일단 그때가 3,000원대에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20에서 3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AS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저희 교보증권 본사에서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설명회를 매달 하고 있고요. 하게 될 때 이제 제가 그 오신 고객 투자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전기차를 보유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 물어보면 네. 거의 없거든요. 네. 뭐 한두 분 있을까? 그렇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혜주로 묶이면서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또 상승하고 하는데 네. 그렇다 보면 우리 지금 전기 자전거는 얼마나 시장에 지금 돌아다닐까요? 이제 시작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카카오 티바이크가 지금 뭐 판교 등 해서 좀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알톤 스포츠와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톤 스포츠, 삼천리 자전거 같이 하고 네네. 있고요. 국내 상황은 현재 그렇게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올해 전국으로 지금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알톤 스포츠는 미국에 네. 지금 그 우버와 경쟁사인 리프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자동차로는 1, 2위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리프트가 이 알톤 스포츠와 지금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국보다는 미국 땅이 훨씬 넓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열린다면 전기자전거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친환경도 있지만 뭐 고령화와도 연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자전거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CTC 바이오도 관심주로 갖고 오셔서 또 새롭게 들고 오신 종목이니까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주식을 투자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많이 올랐어도 더 올라갈 것 그렇죠. 같고, 네. 아니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바닥이라는 그런 느낌을 할 텐데, 제가 CTC 바이오를 보는 관점은 최근에 주가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적자라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가 네. 악재라는 부분들이 모두 반영된 주가가 현재 주가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부터는 좋은 뉴스와 좋은 또 실적과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백신 사업을 물적 분할하면서 이제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발기부전 치료제와 조루 치료제를 합친 복합제를 국내 임상 3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부분. 그래서 신약 개발 모멘텀이 올해 실적 모멘텀과 함께 주가 상승을 이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클로즈업 교보증권 송파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간을 다 썼네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